안녕하세요. 지지옥션TV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심층 현장 탐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물건은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에 소재하는 점포입니다. 그린 시설이죠. 익선동 하면 이 구옥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알고 있고요. 이 경매 사건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경매 사건으로 진행을 하니까 오늘 한번 심층적으로 권리 분석과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매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내역을 보면요, 감정 가격은 약 27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은 약 22억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4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제시외 건물 포함해서 32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외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건물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사건에서 제시외는 약 3.6평, 즉 3.6평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면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외 건물이긴 하지만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자 소유로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권리 분석을 먼저 해봐야겠죠. 자, 등기부등본 요약란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권, 하나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2순위도 하나은행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이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근저당권들은 매각으로 다 소멸이 되는 권리겠죠.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현재 임차인들이 조사가 돼 있는데요. 총 4명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전입신고가 된 권혁운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한 김성민, 그 다음에 주식회사 트리탑스, 그 다음에 성기남이라는 분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즉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일단 떠나서 이 전입신고 일자나 사업자 등록 일자가 이 말소기준 권리 하나은행 근저당 설정 날짜보다 늦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다 임대차 관계는 소멸을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따로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도 다 소멸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도 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단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인수할 금액이나 인수할 권리는 없는 그런 깨끗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현황조사서라는 것은 법원에서 집행관이 직접 가서 이제 현장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 현황조사 내역을 보면은 현재 경성상회라는 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건 일부에는 그 IT 업체가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입 신고된 권혁우는 뭐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 라는 조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일부는 또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 주변 일대 가격은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지지옥션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밑에 보면 그 프로테크 업체인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밸류맵 사이트를 통해서 이 인근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맵을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 인근에 한 남측으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이제 예전에 2019년도에 거래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거래 금액을 보니까 한 29억에 매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 기준으로 한 6,900만 원 정도, 평당 6,9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경매 사건 감정 가격은 약 27억이죠. 그러면은 토지만 감정 가격을 봤을 때 평당 6,800만 원 정도 감정이 되었고요. 건물까지 합치면 약 6,900만 원 정도 감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밸류맵에서 확인한 이 인근에 있는 시세와 현재 감정 가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권리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만 끝내고 현장에 바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다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지역 분석을 한번 보세요. 지역 분석을 보면 이 개발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를 보면은 서울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해가지고 익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클릭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첨부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갈 경매 물건이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한옥 보전 구역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옥 보전구역 그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침 그 란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한옥 보전구역 나와 있고 그 옆을 보면은요 높이는 1층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즉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무조건 한옥이고요 1층 이하로만 건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반 관리구역, 가로 특성구역 1, 2 이렇게 나눠 있고요. 그냥 도로 부분은 도남로 구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현장에 가기 전에 이 물건은 일단 한옥으로만 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이 주변 일대가 다 한옥으로 되어 있겠구나 라는 점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나중에 증축하기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라는 점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용도 계획란을 보면은요 불어 1, 불어 2, 불어 3, 불어 4 이렇게 또 나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불어되는 용도도, 즉 허가가 안 나오는 용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일단은 이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내가 건축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뭐 탁구장, 체육도장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종 근린시설 중에서는 뭐 자동차 영업소, 총포 판매소, 뭐 게임 제공업소 이런 것도 다 불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악기, 공예품, 생활한복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아무래도 주변이 다 한옥으로 되어 있고 공예품이나 국악기, 뭐 한복 관련 업종들은 허가가 되니까 이런 업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앞으로 내가 이런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점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이런 관련된 업종만 영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용도도 불허가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프랜차이즈 업체죠.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 지역에 와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봤는데요. 과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주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 시세나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자, 오늘 경매 사건을 보기 위해서 지금 종로 3가 6번 출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익선동인데요. 저기에 다다익선 한옥길이라는 그런 간판이 있는데 한번 가서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경매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이 다다익선 한옥길이라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익선동 해가지고 안내 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곳은 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인 사람이 여기 땅을 다 매입함으로써 일정 강점기 때에도 여기를 자기 마음대로 재개발을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상당히 역사가 깊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다익선 한옥길 메인 그 골목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경매 물건이 있는 곳까지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겠습니다. 입구 초입에는 뭐 갈매기살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밤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가시죠. 자,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는 가로 특성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층 높이의 건물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을 보시면 현재 경매 물건이 있는 그 한옥 보정 구역이거든요. 자, 이쪽은 1층 이하의 한옥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단층짜리 한옥주택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물건 있는 곳까지 한번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로드뷰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근린 시설이 지금 음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수공예품을 파는 그런 상가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 한옥마을에서 북측에 있는 그 길목에 서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는 일반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이 바로 한옥 보전 구역입니다. 그럼 북쪽 길을 따라서 저와 함께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거리를 보면은 왼쪽에는 일반 그 술도 팔 수 있는 그런 음식점도 지금 오픈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도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옥 보전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일 오후인데도 저희가 사람 없는 시간을 좀 찾아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왔는데 유동인구가 좀 예상보다는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플리마켓도 상당히 많이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적인 뭐 오늘의 운세 뽑기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젊은 수요층이 많이들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인 상권은 지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런 공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공실 모습인 상가고요. 근데 정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 뭐 가족 단위나 뭐 연인끼리 찾아와도 정말 좋은 거리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카페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자, 현재 여기 경매물건에 왔는데요. 지금 간판에는 경성상해라고, 경성상점이라고 지금 입간판도 보이고요. 간판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일단 한번 들어가서 실제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매 정보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혹시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아니요, 사장님이요? 잠시만요. 전화 한번 식사를 아, 수도 있어요. 옆에가 부동산인가요? 네네. 아, 여기는 그러면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은? 네네. 아, 그래요? 혹시 사장님 성함이 김성민 사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성기남이라는 분은 안 계세요? 그분 여기 안 계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언제 들어오세요? 부동산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언제쯤 오시죠?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분 일대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혹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아, 와이프예요. 아, 그러세요? 아. 통화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왼쪽에는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감정평가상으로는 제시외 건물로 잡혀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무상 있지 않은 건물을 좀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한 거죠, 불법으로. 근데 그 부분을 현재 여기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데, 소유자가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드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몇 년 전에 그런 찍었던 로드뷰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뭐 상권이나 이런 걸 알 수 없었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까 많은 식당들과 여러 가지 플리마켓점들이 들어와 있어서 상권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근데 공실이 좀 보이네요. 이렇게 공실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전보다 상권은 좋아졌지만 그만큼 지금 수요를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부동산을 가서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앉으세요. 혹시 지금 경성상이라고 있던데, 그 관계 거기 뭐 현재 임차인인가요? 아니면은 소유자분께서 하고 계신 건가요? 소유자가 아마 깔새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그 일하는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식인지, 아, 그 사람은 깔새인지 정상적인 임대는 아닌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지금 현재 토지 시세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시세는 한 7천 정도는 나오고, 뭐 매물은 없어요. 뭐 실제 살라면 또 들어가고. 예전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번화가가 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게 한 3년, 4년. 3년, 4년이요? 지금 임대료는 그럼 얼마 정도? 임대료는 지금 좀 비싼 데는 평당 25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뭐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네.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좀 공실도 좀 보이더라고요. 요즘 상권이 좀 예전보다 좀 안 좋아진 건지. 작년에 피크였고,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람들이 때문에. 뭐 지금 경단이고 뭐 인사동이고 사람들 없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지금 정상으로 볼 수 없고 이 시점이 보니까 그리고 또 골목이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밀집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임대는 저기가 만약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놓으면은 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나갈 수 있겠죠.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경매로 하면 이제 권리금 같은 권리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권리가 네. 없으니까 들어온 사람은 부담이 더 갈 거고. 그러면 글쎄 전번 시로 봐가지고 한 7, 800 정도는 가능하죠. 네. 혹시 경매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 좀 오시는 분들 있어요.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뭐 필요한 거 네. 네,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로드뷰를 통해서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 가긴 했는데요. 로드뷰로 봤을 때는 대부분 그냥 단독주택들이 있었고 어떤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서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놀랐는데요. 상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뭐 플리마켓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가족 단위의 이런 관광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는 여기가 정말 그냥 뭐 이걸 뭘로 활용하겠어 이렇게 느꼈을 수가 있는데요.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상권이 지금 활발하구나,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로드뷰는 어떤 일정 시점에서만 지금 촬영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 그런 거리 모습이었는데요. 불과 이제 3년 동안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해야 할 필요성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가 이 상권이 활발하게 된 그런 시기가 3년 전부터 이렇게 활발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는 상당히 피크였고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공실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사태이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그 지역은 아무래도 골목도 좁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거의 어깨를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몇몇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갔을 때 법원에서는 지금 임차 내역에 지금 4명이 등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가보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냥 소유자분이 거기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제시의 건물 쪽에서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의류 판매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추정이 되는데 그 인근 부동산에서도 이 조사된 임대료는 정상적인 임대료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장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였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그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들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과 실상 현장에서의 진짜 임대료는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끼리는 권리금이 상당히 많은 권리금들이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따로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심층 현장 탐방 2번째 시간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이나 권리 분석에 관한 궁금한 사항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현장 탐방 2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